세종시록 69권 세종 17년 9월 6일 갑술 두 번째 기사 1435년 명선덕 10년 부모의 상해 주는 휴가의 단점을 고치도록 예조에 전지하다. 이어서 금후로 더 주는 휴가를 혹은 정복에 연달아 행한다든가 혹은 후에 장사 지낸 뒤에 행한다든가 혹은 초상 때와 장사 때에 나누어 행하기도 하여 그 자원에 따라 시행하도록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69권 세종 17년 9월 6일 갑술 세 번째 기사 호조 판서 안순이 사직 하나 허락하지 않다. 신은 본디 용렬하고 어리석으며 또한 조금도 보답함이 없는데 또 지나치게 임금의 은혜를 입었으니 실로 분수에 넘은 일입니다. 아주 작은 공로로서 보답하고자 하여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 게으르지 아니하여 성은을 10,000분의 1이라도 갚기를 도모했으나 체질이 본래부터 병이 많아서 때때로 병이 일어나더니 지금 또 더 발작하여 사지와 몸이 피곤하고 머리와 눈이 어지럽고 기가 먹은 데다가 먹는 것도 적으며 다리와 무릎이 차서 약하기가 힘줄과 같습니다. 이러한 병든 몸으로서 편안히 있으면서 수양하더라도 오히려 치료되지 않을까 염려되는데 힘써서 복무한다면 반드시 죽음을 재촉함이 될 것입니다. 삼가 바라옵건대 신의 노세하여 병든 것을 불쌍히 여겨 신의 직사를 갈아서 특별히 노신으로 하여금 안심하고 병을 치료하도록 하여 얼마 동안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면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하였으나 윤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록 69권 세종 17년 9월 6일 갑술 네 번째 기사 어린 아이를 버린 자를 고발하는 자에게 상을 주게 하다. 형조에서 아뢰기를 어린 아이를 버린 자를 현장에서 고발하는 사람에게는 면포 12필을 상주게 하고 이를 일정한 법식으로 삼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69권 세종 17년 9월 6일 갑술 다섯 번째 기사 하경복이 국방 문제로 길을 떠나다. 야인을 방비하고 또 군기를 점거하기 위해서였다. 세종시록 69권 세종 17년 9월 7일 을해 첫 번째 기사 주군 병합을 민심에 따르게 하다. 임금이 말하기를 주군을 병합하는 일이 민심에 합하지 않는다면 그전대로 두는 것이 옳을 것이니 다시 편리한가 편리하지 않은가를 묻도록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69권 세종 17년 9월 7일 을해 두 번째 기사 미리 공문을 보낸 후 경상 전라 충청의 성을 쌓게 하다. 예조 참판 박군이 아뢰기를 경상 전라도 충청도의 연변 각 고을에 성을 다 쌓지 못한 것을 모두 다 쌓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지금 흉년으로 인하여 대신들은 모두 옳지 못합니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성을 쌓는 일은 마침내 폐지할 수 없는 것이다. 다 쌓는 것이 편리한가 편리하지 않은가를 병조와 서로 의논하라 하였다. 병조 판서 최사강이 아뢰기를 성을 쌓는 일은 미리 먼저 공문을 보낸 후에 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지금 흉년으로 인하여 모든 일이 현재 처리되지 않았는데 만약 이때 공문을 보낸다면 시기가 점점 추워짐으로 늦어서 일이 시기에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69권 세종 17년 9월 8일 병자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세종시록 69권 세종 17년 9월 8일 병자 두 번째 기사 일본인 동은 위구 야인 이건애 등이 토산물을 바치다. 동량북에 거주하는 올약갑의 도지위 유보아간과 첨지위 고고마고와 천호 우로가이 이건애 등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세종시록 69권 세종 17년 9월 8일 병자 세 번째 기사 안순, 하경복, 심도원, 심계, 이교, 이순농, 이승묘, 봉여, 민심언, 송거에게 관직 제수를 하다. 안순을 의정부 찬성으로, 하경복을 판중추원사로, 심도원을 호조판사로, 심계를 형조판사로, 이교를 지도령부사로, 이순몽을 판중추원사로, 이승묘를 지중추원사로, 봉여로 이조 참판으로 민심언을 호조 참판으로 송그를 사헌부 장령으로 삼았다. 세종시록 69권 세종 17년 9월 8일 병자 네 번째 기사 종친, 의정, 승지 등에게 단목을 내려주다.
종진부마 세의정 여섯 승지 지편정 관은 간이대 관원에게 단목을 차별이 있게 나누어 내려주었다. 세종실록 69권 세종 17년 9월 8일 병자 5번째 기사 춘추관의 관원을 부시와 과시의 회합에 가도록 하다. 예문관에서 아래기를 춘추 부시와 과시의 춘추관의 동지관사 이상의 관원은 다른 관각의 예의에 의하여 회합에 가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69권 세종 17년 9월 9일 정축 첫 번째 기사 담양부사 안복초가 하직하니 임금이 불러보고 말하기를 요새 흉년으로 인하여 도적이 성하고 수령은 백성을 학대하는 사람이 많으니 그대는 가서 형벌을 번거롭게 쓰지 말고 백성의 생계를 구휼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69권 세종 17년 9월 9일 정축 두 번째 기사 함길도 도절제사 김종수를 불러 변경 방위에 관해 묻다. 변경을 다스리고 적을 방하는 사의를 묻고 한참 후에 그만두었다. 세종실록 69권 세종 17년 9월 9일 정축 세 번째 기사 종정승이 사람을 보내 양식을 청하다. 종정승이 보낸 고화가 정승의 말로서 양식을 주기를 청하고 이내 알리기를 국가에서 종원칠과 종무직 등에게 모두 도서를 주셨으나 그러나 사사로이 서로 교통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니 나의 문인이 없으면 접대하지 마소서. 또 본도의 백성이 상업 때문에 기국의 경내에 가서 여러 달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으므로 본도 인민의 생계가 심히 고생스러우니 청하건대 속히 무역을 해서 돌려보내주소서 하였다. 처음에 대마도의 외인들이 상업 때문에 경상도 네이포 등처에 와서 살면서 여러 해가 되어도 돌아가지 않는 사람이 많더니 대신들이 모두 말하기를 우리의 동족이 아니므로 그 마음이 반드시 다를 것입니다. 만약 틈을 타서 일어난다면 화가 장차 구원할 수 없게 될 것이니 속히 본토로 돌려보내는 것만 갖지 못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옛날에 태종께서는 패단이 이 지경에 이르게 될 줄은 알지 못하시고 대마도의 외인이 오고자 하는 사람은 모두 이를 허락하였는데 지금 만약 갑자기 돌려보낸다면 반드시 의심을 내게 될 것이다. 대저 외인이 항시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데에도 도주가 금하지 않는 것은 그들에게 세금 거두는 것을 이롭게 여기기 때문이니 잠정적으로 예주로 하여금 서신을 보내어 세금을 거두어 국용에 충당하고자 한다고 계유하여 그들의 의사를 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저들이 그 세금을 거두는 것을 싫어한다면 장차 거느리고 가버릴 것이다 하며 이에 상정서로 하여금 이를 의논하게 하니 여러 사람이 아뢰기를 외인들이 우리나라에 오랫동안 있어서 방비가 있고 없는 것을 자세히 알고 있으니 만약 하루아침에 텀이 생긴다면 진실을 염려스럽습니다. 마땅히 온 사신의 말을 쫓아 예주로 하여금 도주에게 서신을 보낸다면 도주는 반드시 백성도 잃고 세금도 잃을까 두려워하여 모두 거느리고 가게 될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그대로 쫓아 예주로 하여금 정성에게 쌀코 합계 100석과 술과 과실을 특별히 내리고 이어서 서신을 보내기를 온 서신에 본도의 염선에게 안심하고 장사하게 하여 주소서 했는데 또 사인에게 말하기를 의염 상선이 오랫동안 머물러 있어 돌아오지 않으므로 본도 인민의 생계가 매우 고생스러우니 속히 무역을 하고 돌려보내기를 원합니다 하니 이 서신을 가추어 아래어 삼가 왕지를 받았는데 대마도는 경상도의 김해 등지에 이웃하여 되어 상업을 통하기를 청함으로 특별히 그 청을 허락하여 편리한 대로 물건을 매매하도록 한 지가 벌써 몇 해가 되었다. 그 상선을 그대로 해안에 머물러 두면서 자손을 키운 사람도 무려 수백인이나 되니 예로부터 물건이 있고 없는 것을 교역하여 상려가 왕래하는 것은 세상 사람이 모두 실천할 도리인데도 물건의 매매로 인하여 그대로 다른 나라에 거주하는 것은 고금에 듣지 못한 바이다. 지금 그 수호 사인의 말한 바가 진실로 마땅하므로 지금부터는 상선으로 운반해 온 물화를 판매하기를 이미 마쳤다면 즉시 돌려보내어 오래 머무르지 못하도록 할 것이며 만약 혹시 우리 땅에 오래 머물게 된다면 우리 백성과 다름이 없게 될 것이니 수호에게 통유하여 그들이 머물러 산 지가 해가 지났는데도 전과 같이 돌아가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모두 세금을 거두어 국용에 충당할 것이다.
삼가 왕제의 사리에 의거하여 조카에게 뜻을 전하니 잘 살피기를 바란다 하였다. 문의는 정명서이다. 세종시록 69권 세종 17년 9월 10일 모인 첫 번째 기사. 형조에서 도적을 거치게 하는 조건을 아래다. 근래에 도적이 제멋대로 행동하여 백성이 살 수가 없으므로 잠정적으로 한두 가지 도적을 거치게 하는 조건을 들어 아래옵니다. 1. 공사가 중죄인에게 관련된 외에 그 나머지 죄가 태형과 장형에 해당된 사람은 신장의 수요를 본번보다 지나지 말도록 하였는데 태형, 장형의 수요는 이미 일찍이 법으로 만들었습니다. 대저 도적들은 대개가 완흉, 한역한 무리들로서 고문하는 것을 걱정하지 아니하고 말 없이 마음속으로 장수를 계산하여 잠시 동안 참고 있다가 장의 수요가 이미 지나치면 실정을 통하지 아니하고 옥문을 겨우 나가자마자 즉시 도둑질을 하게 됩니다. 또 절도를 범한 후에 범한 것은 다 국문한다면 장죄의 수가 도형, 유형의 죄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적으니 원컨대 지금부터는 절도의 신장의 수요는 본죄에 구애하지 말고 실상대로 이를 국문하게 할 것이며 1. 도적이 만약 양심이 있어 행동을 고치고자 하는 자는 그들이 자수할 경우 면죄함을 허용하고 이내 그들로 하여금 그 당을 고발하도록 하여 1인에서 9인에 이르는 사람은 면포 50피를 상주고 10인 이상이 되는 사람은 면포 100피를 상주되 만약 포학하여 당을 이루어 여러 해의 환회가 된 것을 고발하여 잡도록 한 사람이 있으면 도적의 인원 수요에 구애하지 말고 중하게 이를 상줄 것이며 서울과 지방에 다 알려서 도적의 무리를 잡아서 남김이 없도록 한 사람은 양인에게는 관직을 상주고 천인에게는 역을 면제해주며 모두 범인의 재산을 줄 것이며 그 드러내어 고발하기를 꺼리는 사람이 있으면 비밀히 고발하는 것을 허용할 것이며 1. 대수 인민과 잡색인 등이 서울과 지방의 도적 무리를 아는 사람이 있으면 모두 그들의 거처와 와주와 사람의 수요와 용무를 갖추어 밀봉하여 서울에서는 형조 의건부 한성부에 고발하고 지방에서는 감사 수령에게 고발하도록 하되 당해 관리는 그 고발장을 숨기고 집리와 자빈에게 그 고발한 사람 이름을 알지 못하도록 하며 도적이 먼 곳에 있으면 말을 주어서 잡도록 하고 가까운 곳에 있으면 몸소 찾아가서 잡도록 하며 도적을 잡고 난 후에 고발한 사람이 상을 청구하면 10인 이상을 고발한 사람은 면포 50피를 주고 9인 이하를 고발한 사람은 면포 25피를 주도록 할 것이며 1. 속형전에 마을 안에 소중례가 면백하지 못하면서도 안장 갖춘 말과 의복과 재물을 사용한 사람과 아무런 이유 없이 모여서 어두운 밤에 출입한 사람은 이웃 사람에게 관청에 고발하도록 한다 하였으니 관청에 고발하지 않은 사람은 지정부수율로서 한 등급을 낮추어 논제하도록 하소서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지금 아랜 도적을 거치게 하는 조건은 매우 사리에 합당하니 이를 서울과 지방에 밝게 보여서 궁벽한 시골의 어리석은 남녀들에게 두루 알도록 하고 각 고을 수령들로 하여금 매양 월말에 모두 기록하여 보고하도록 하라 하였다. 와주는 도둑 소굴의 우두머리이고 지정불수율은 사정을 알고도 자수하지 않아서 받는 형률이다. 세종시록 69권 세종 17년 9월 11일 김효 첫 번째 기사. 중궁이 사정전에서 양로연을 베풀다. 중궁이 사정전에 나아가 죽은 판한성 부사 정료의 아내 조씨 등 350명에게 양로연을 베풀었다. 세종시록 69권 세종 17년 9월 11일 김효 두 번째 기사. 함길도의 흉년으로 인해 평강의 무예 연습을 정지하다. 임금이 승정원 병조와 홍약 등에게 명하기를 함길도는 해마다 풍년에 들지 아니하여 백성들이 굶주리는 사람이 많아서 모두 강원도에서 운반해온 양식에 의뢰하게 되는데 지금 강원도의 저축이 2만 녀석에 지나지 않으니 또한
또 평강 등지에서 무예를 연습하게 된다면 군사들에게 7일간의 급료를 지불할 수령이 3,000녀석이나 될 것이다. 옛날에 태종께서 12여일을 지난 후에 급료를 지불하였으나 나는 5일 후에 급료를 지불하기로 고쳐서 이미 성법이 되었으니 고칠 수 없으며 또 무예를 연습하는 법은 조정의 성헌이므로 또한 폐지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평강에서 무예 연습하는 것을 제외하고자 하며 혹은 이천이든가 혹은 보장산 등처에서 지방의 몰입군들을 제외하면 불과 4, 5일 동안의 무예를 연습하게 될 것이니 한편으로는 조정의 법을 다르게 되고 한편으로는 강원도의 곡식을 저축하게 될 것이니 어떠한가 하니 판서 최사 강등이 아뢰기를 이천 등지에는 전혀 미리 준비하지 않았으나 강원도에는 모두 일이 이미 준비되었으니 불과 7, 8일 동안만 무예를 연습한다면 강원도의 곡식도 저축이 되고 폐단도 또한 적을 것입니다. 하매 임금이 그대로 따르도록 하고 이어서 전교하기를 이에 앞서 무예를 연습할 때는 그 도의 감사가 술과 고기를 많이 올려서 군사 먹을 것을 준비했는데 내가 지금 생각해 보면 군사를 먹이는 이익은 적고 백성을 괴롭힌 해가 많으니 지금부터는 일체 모두 이를 금지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69권 세종 17년 9월 10일 경진 첫 번째 기사. 종정승이 사람을 보내어 토사물을 바치고 올량압의 최보야 등이 와서 토사물을 바쳤다. 세종시록 69권 세종 17년 9월 12일 경진 두 번째 기사. 병조의 겸지사도 조계와 상참에 참여하게 하다. 병조에서 아뢰기를 병조의 겸지사도 다른 당상관의 예의에 의하여 조계와 상참에 따라 참여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69권 세종 17년 9월 12일 경진 세 번째 기사. 함길도로 하여금 목면을 심도록 권장하게 하다. 의정부에 전지하기를 대저 어리석은 백성은 구습을 지키고 새로운 것은 싫어하므로 재언과 수차 같은 것은 농사에 이익이 됨을 수령들이 마음을 다하여 가르치지만 오히려 꺼리고 있으니 이것은 소민의 공통된 인정이다. 지난날에 함길도의 백성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본도는 기후가 추운 데다가 서리가 일찍 오고 풍기가 남방과 다르므로 수조는 적당하지 못하다고 하여 비록 경작할 만한 땅이 있어도 모두 가라 일으켜 수전을 만들지 아니하고 오로지 한전만 손질했으며 수령이 더러 개간을 권장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모두 싫었는데 그 후에 자못 기경하여 이익을 얻은 사람이 있게 되자 점점 일으켜 시행하여 지금은 주현에서 수전에 경종하는 사람이 매우 많아졌다. 목명과 같은 식물은 백성의 의복에 중요하게 쓰이는 것인데 함길도 백성은 또한 이를 심지 않으니 만약 수령이 백성에게 뜻을 두고 목면을 권장해서 심도록 하고 기후가 순조로워서 시기에 맞춰 결실하게 된다면 민간에서도 반드시 많은 이익이 얻게 될 것이다. 수전의 일로서 그 밖의 일을 미루어 본다면 백성이 은혜를 받는 것을 명백히 알 수가 있다. 잠깐 눈으로 직접 보고 이미 경험한 일로서 말하더라도 살고지 평야에 거주하는 백성이 빗물이 범람하면 농사 시기를 잃게 되고 빗물이 알맞으면 이익을 얻게 되는데 어찌 일정하지 않은 수제로서 드디어 개간을 폐지하고 경작을 일삼지 않겠는가. 지금 목면을 심는 일도 또한 이와 같으니 서리가 일찍 와서 결실하지 않는다고 해서 상시 밭갈아 심는 것을 폐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지금 함길도로 하여금 목면을 심도록 권장하고자 하는 어리석은 백성이 새로운 것을 싫어하여 원망을 일으킬까 염려된다. 그런 까닭으로 목면 종자를 함길도에 보내어 잠정적으로 수령으로 하여금 관가에서 시기에 맞추어 심어서 법대로 손질하여 2, 3년을 경과한다면 반드시 이익을 얻을 해가 있을 것이니 그런 후에 점차로 백성을 가르쳐 경작하도록 권장하고자 하는데 어떠한가. 서로 의논하여 아래라 하니 모두 여러 사람이 말하기를 진실로 마땅합니다 하며 임금이 드디어 목명종자를 하삼도에서 수집하도록 명하였다. 세종시록 69권 세종 17년 9월 12일 경진 네 번째 기사. 주자소를 경복궁 안에 옮겨두다. 세종시록 69권 세종 17년 9월 14일 이모 첫 번째 기사. 망대에 있을 현과 충문을 친히 전하다. 세종시록 69권 세종 17년 9월 14일 이모 두 번째 기사. 종성군 군수에게 은대를 띠도록 명하다. 정교하기를 종성군은 지경이 야인과 연에 있어 오랑캐의
왕래가 일정하지 않으니 군수의 관절이 비록 나더라도 모두 꽃을 아로새긴 언대를 띠도록 하여 남의 첨치를 높일 것이다 하였다. 세종실록 69권 세종 17년 9월 15일 개미 첫 번째 기사 헌능의 제사다. 임금이 친히 헌능의 제사하였다. 세종실록 69권 세종 17년 9월 15일 개미 두 번째 기사 함길도의 환상을 곡식이나 잡곡으로 수납케 하다. 호조에서 함길도 감사의 관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본도는 금년에 풍년이 들지 아니하여 곡식 종자가 염려스러우니 환상을 모두 곡식으로 수납하고 그 빈궁한 사람은 잡곡을 바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69권 세종 17년 9월 15일 개미 세 번째 기사 흉년 등 강원도 등지에 충청 경상의 쌀을 보내도록 하다. 강원도 감사가 아뢰기를 도내 영서 각 고을의 쌀 8,000석을 육로로 해서 안변부에 운반하는 것이 편리하고 쉬울 듯하며 그 영동 각 고을의 쌀 5,000석은 만약 세전에 진명창의 20일 이정에 육로로 운반한다면 인가가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배단의 실로 많을 것이니 청컨대 4, 5월에 풍수가 조화되는 시기를 기다려서 담당한 선군과 충실한 민호로 하여금 공사의 배를 뽑아내어 그 전대로 수로로 운반하도록 할 것입니다. 또 도내에 각 고을에 또한 흉년이 든 것이 많은데 원컨대 충청도의 쌀 1만석을 원주에 내리고 강원도의 쌀 1만석을 평해에 내려 이를 운반하여 진구하도록 하소서 하매 호조에 명하여 이를 의논하도록 하니 호조에서 아뢰기를 청컨대 아른 바에 의가에 시행하고 또 황해도로 하여금 토산, 우봉시는 곡산 등 고을의 쌀을 함길도에 적당한 수량을 운반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69권 세종 17년 9월 15일 개미 네 번째 기사 함길도 감사가 회령의 방비를 위해 성을 축조할 것을 건의하다. 함길도 감사가 회령부의 정장에 의가여 치보하기를 회령부 안의 영안, 영령, 영평, 영강 등 네 목책에는 사람이 적어서 스스로 지키기가 어려우니 만약 도적의 병고가 있으면 모두 업성에 들어와서 지켜야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안이 협착하고 샘물이 부족함에도 네 목척의 사람이 왕래하는데 멀리 떨어져 있으니 진실을 염려스럽습니다. 가만히 보건대 팔을하 예성의 터가 도둑놈의 충돌하는 땅에 있고 또 내 성책에 가까이 있어 성안에 샘물이 풍족하니 지리의 튼튼함이 이보다 나은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근데 예터에 그대로 벽성을 설치하고 내 목적의 사람을 옮겨 그 가운데 모여 살도록 하여 방어하는 군사를 나누어 상시 2성을 지키도록 하여 저기 한 성을 포위하면 그 성에서 군사를 내어 도전하고 저기 만약 포위를 풀어가게 되면 2성에서 모두 나가서 좌우 2쪽에서 들이칠 것이니 이와 같이 한다면 비록 큰 적이 있더라도 큰 근심이 없을 것입니다. 마땅히 금년 가을에 성을 축조하여 떡밥의 병고에 대비해야 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병조에 명하여 심대원 김종서와 함께 의논하여 아래라 하니 의논하기를 회령업성이 팔을하 예성과 서로 떨어지기가 2, 3리에 불과하니 영령과 영평을 왕래하는 패단은 꼭 같습니다. 또 벽성을 설치하면 다만 백성을 괴롭힐 뿐 아니라 영령과 영평의 인민이 농사철에 왕래하는데 모두 10리가 넘게 되면 백성이 반드시 이를 고통스럽게 여길 것입니다. 또 군사를 나누어 세력이 약해질 패단이 있으니 잠정적으로 거전대로 두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르고 또 한길도 감사 도승 검사에게 명하여 함께 의논하여 다시 아뢰도록 하였다. 세종실록 69권 세종 17년 9월 15일 개미 다섯 번째 기사 종묘 대향의 의식 중 설애에 어긋나는 것을 고치게 하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종묘의 대향의 삼식, 비석, 돈박의 삶는 절차가 설애와 같지 않은 것이 많으니 청컨대 고문을 상고하여 한결같이 설애에 의거하여 공진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69권 세종 17년 9월 16일 갑신 첫 번째 기사 주군 병합과 손실 경차관 파견에 대해 의논하다. 정사를 보았다. 임금이 말하기를
주군을 병합하는 데 있어 이해가 본운하여 능히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데 만약 이해를 깊이 안다면 마땅히 대의로서 결단해야 될 것이니 어찌 아전의 말을 들을 수 있겠는가 하니 판원사, 허조, 대사원, 이숙치 등이 대답하기를 주군을 병합하는 것은 진실로 백성에게 이익이 있으나 다만 대대로 그 땅에 살고 있는 이익 때문에 꺼리고 원하지 않을 뿐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구습을 지키고 새로운 것을 싫어하는 것은 소민의 정상적인 태도이며 또 이와 같은 큰일을 경솔히 시행할 수가 없으니 마땅히 풍년을 기다려야만 될 것이다 하니 여러 사람이 아뢰기를 그렇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손실경차관은 관청에 편리한가 민가에 편리한가 만약 민간에 편리하다면 마땅히 보내야 될 것이다 하니 숙치가 대답하기를 비록 경차관을 보내더라도 능히 밭이랑을 다 살필 수가 있겠습니까? 손실을 다품하는 경중이 오로지 위관의 손에 매어 있으니 단지 위관만을 뽑아 보낸다면 비록 경차관은 보내지 않더라도 될 것입니다 하고 허조는 아뢰기를 경차관은 실로 환상을 수납하는 임무를 겸한 까닭으로 추수기에 벼의 곡식을 다품하는 데 있어 이내 환상을 독촉 수납하도록 하는데 지금 경차관을 보내지 않으면 대개 모두 지체시켜 바치지 아니하고 국가에서는 간사한 계책에 떨어져서 백성이 가난하여 능히 상환하지 못한다 생각하여 드디어 면제시키는 명령을 내리게 되므로 한번 흉년을 만나면 국고가 텅 비어 능히 진제하지 못하게 되니 이것이 건심스럽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오로지 환상 수납만을 위해서 경차관을 보내는 것이 어떠한가 하니 허조는 대답하기를 손실을 다품하는 임무로 인하여 환상을 독촉 수납하는 일을 겸임시켜도 될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고려 때의 안념사와 지금의 관찰사가 그 임무가 같은가 하니 숙지는 대답하기를 같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안념사는 6개월 만에 취임이 되었으나 지금 관찰사는 1주년인데 나는 빠르다고 생각한다 하니 허조가 대답하기를 1주년에 법을 세우지 못하고 혹 2주년에 이르렀으나 1주년으로 법을 세운 이후로는 스스로 민간의 이해를 알게 되었는데 미처 시행하지 못하고 취임시키는 것은 매우 옳지 못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임기가 오래된 뒤라야 백성들의 이해를 살필 수 있을 것인데 1주년 동안에 어찌 능히 교화를 선포하여 풍속을 이룰 수 있겠는가. 2주년도 오히려 적으니 나는 3주년으로 취임시키고자 한다 하였다. 마침내 조하승지 정갑선에게 명하기를 옛날에 교화를 선포하는 임무가 있으니 그 최대하였던 기한을 집현전으로 하여금 상고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69권 세종 17년 7월 16일 갑신 두 번째 기사 야인 파난과 올량합의 천호 파난과 대마주의 종무직 종금이 사람을 보내 토사물을 바치다. 세종실록 69권 세종 17년 9월 16일 갑신 세 번째 기사 아내를 간음한 사람을 죽인 이 물금을 감등하여 처벌하다. 형조에서 아뢰기를 얹은 사람 이 물금이 김상좌가 그 아내를 간음한 이로서 잡아서 구타하고 칼로서 찔러 죽였으니 형률에 의거하면 차명에 해당됩니다 하니 명하여 1등을 가명하도록 하였다. 형조에서 다시 아뢰기를 이 물금이 형장에서 죽이지 아니했다 해서 사형을 감면하여 유형에 처한다면 형률 조문의 본뜻에만 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혼날에 간사하고 포악한 무리들이 혹은 처첩을 간통했다 일컬으면서 바로 그때가 아닌데도 제 마음대로 죽이는 사람이 이로 인하여 일어날 것이니 그 패단이 두렵습니다. 이 물금은 형률에 의거하여 차명에 처하고 그무로는 비록 처첩이 다른 사람과 간통하더라도 진실로 현장에서 죽이지 않은 사람은 범인으로서 논제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르게 하되 이 물금은 특별히 감당하여 시행하도록 하였다. 세종실록 69권 세종 17년 9월 17일 원리후 첫 번째 기사 평안도 함길도의 장정에게 활쏘기와 말타기를 연습하게 하다. 병조에서 아뢰기를 평안도의 여연, 자성, 강계, 이산, 벽동, 창성, 의주와 함길도의 경원, 회령, 영북, 갑산 등 각 고을은 지경이 야인과 연해져서 병고가 조속에 있을 것이므로 마땅히 활쏘기와 말타기를 연습시켜
적변이 있으면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이것이 곧 장구한 계책입니다. 그러니 남정 나이 13세 이상 모두 활과 화살을 미리 준비하도록 하고 해마다 추수 후와 추종 전에 연습하도록 하고는 불시로 검찰하고 매 3년마다 한 차례씩 도절제사가 각처로 돌아다니면서 본고울의 장수와 함께 보사 180보와 기사, 기창으로서 시험하고 혹은 보사 80%로서 시험하여 세 가지의 일을 다 잘한 사람은 1등으로 삼고 두 가지 일을 다 잘한 사람은 2등으로 삼을 것이며 보사 180보의 한 차례에 화살 3개로 하여 좌우로 각각 10보의 표적을 세워서 화살 2개 이상이 표적 안에 들어간 사람은 뽑고 200보를 자원한 사람은 화살 1개가 표적에 미치면 뽑고 기사는 오적을 2차례로 하는데 말이 빠르고 활이 활짝 펼쳐서 능히 6적을 마친 사람은 뽑고 한 차례 능히 5적을 마친 사람은 한 차례는 비록 마친 것이 없더라도 또한 뽑고 쏘지 않고 남은 화살은 마친 화살에 준하여 감하고 활이 활짝 펴지지 않은 사람, 말이 빠르지 않은 사람, 채찍을 버린 사람은 뽑지 말 것이며 보사는 한 차례에 화살 3개를 쏘는데 화살 1개 이상을 마친 사람은 뽑고 기창은 3추인을 2차례로 마치는데 말이 빠르고 자세가 갖추어져 능히 4인을 마친 사람은 뽑고 한 차례에 능히 3인을 마치며 한 차례는 비록 마친 것이 없더라도 또한 뽑고 자세를 잃은 사람, 말이 빠르지 않은 사람, 창을 버린 사람은 뽑지 말 것이며 매 음마다 각각 1등 3인, 2등 10인을 뽑되 1등은 들어간 사람이 3인이 넘으면 그 중에서 분수가 적은 사람을 강등시켜 2등은 충당하고 1등 한 사람이 2등이 되면 2인이면 2등 11인을 뽑고 1인이면 2등 12인을 뽑고 1등이 없으면 2등 13인을 뽑고 2등에 들어간 사람이 10인이 넘으면 분수가 적은 사람은 뽑지 말고 10인이 차지 않으면 수요를 채울 필요가 없으며 이름을 기록해 계달하여 그 1등에 들어간 사람은 군인은 토관을 상으로 제수하고 향리, 역자, 공사, 천인은 면포, 오피를 상주고 2등에 들어간 사람은 군인과 천인은 논할 것 없이 면포, 산피를 상주어 권리하는 문을 열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69권 세종 17년 9월 18일 병술 첫 번째 기사 양녕대군을 궁에서 접견하다. 임금이 양녕대군 이제를 궁 안에서 불러보니 장녕 황수신과 정은 김안생 등이 아뢰기를 양녕대군은 마땅히 접견할 수 없사오니 사제로 속히 보내기를 청합니다 하며 조하성지 정갑손이 계달하지 않으면서 말하기를 일찍이 교지가 있어 양녕대군의 일을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계달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황수신이 봉장을 올린 것도 또한 양녕의 일이다 하면서 또 아뢰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록 69권 세종 17년 9월 18일 병술 두 번째 기사 죽은 강계 절제사 권복에게 제사를 내리다 그 제문에 임금과 신하의 사이는 살아서는 은희를 돈독하고 죽었으는 그 A형을 갖추게 되니 이는 고금이 떳떳한 전례이다. 경은 타고난 자질이 씩씩하고 뛰어났으며 온갖 행실은 충성스럽고 건실하였도다. 일찍이 연방에 오르고 또 무예에 열세고 날래여 양장으로 칭호되어 수기의 사로 뽑혔도다. 지난번에 여진종이 우리에게 변방의 싸움을 걸어오므로 부월의 위험을 임명하니 더욱 간성의 무거움을 힘입었는데 어찌하여 하루 저녁에 갑자기 죽게 되었는가. 명이 길고 짧은 것은 비록 하늘이 정한 바이지만 경의 운명은 실로 뜻밖이로다. 봄이 이르게 되면 슬픔이 배나 더하도다. 곧 높은 관지를 추증하고 겸해 부의를 내리며 또 예관에게 명하여 변변치 않은 재물을 드리노라. 이에 구휼하는 언전을 특별히 더하고 영혼의 어둡지 않음을 위로하노니 홀령이 알미 있다면 이 한 잔 술을 험량할 것이로다 하였다. 연방은 소가에 겁제한 사람의 명부이다. 세종시록 69권 세종 17년 9월 18일 병술 세 번째 기사 야인 침략시에 공을 세운 사람이 상을 내리다. 병조에서 아뢰기를 야인이 연에 들어와 침략할 때에 전사한 사람에게는 마땅히 토관을 정직하고 부의를 내리고 호역을 면제해 줄 것입니다.
지군사 김윤수는 기회를 타서 강을 건너가서 적의 돌아가는 길을 막아 끊었으며 진무 장사오는 군사를 거느리고 적을 뒤쫓았으며 사정 배철은 각각 스스로 힘써 싸워 적을 끝까지 추격하여 적의 무리들로 하여금 궁지에 몰리게 하고 그들이 약탈해 간 재물을 빼앗았으니 비록 적의 목을 베고 적을 사로잡지는 못했으나 그 공은 상줄만 하니 마땅히 각각 한 계급씩 올려주어야 할 것이며 그 방비를 허술하게 한 자와 힘을 다하여 싸우지 않은 감고와 군졸은 형률에 의하여 죄를 과하게 하고 그대로 그들로 하여금 막아서 지키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르게 하되 다만 윤수는 삭제된 고신을 다 돌려주고 신사경의 아내 정월은 적을 막다가 죽었으므로 또한 명하에 부위를 내리고 치지하고 호역을 면제하도록 하였다. 세종실록 69권 세종 17년 9월 19일 정해 첫 번째 기사. 양녕대군 접견을 신하들이 반대하다.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대사원 이숙취가 아뢰기를 양녕대군은 종사의 의리가 끊어졌으니 접견할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당초에 접견할 때는 대성에서 여러 번 말하여 이를 간함으로 지금에 와서 중지시킨 지가 또한 오래되었다. 지금 또 의심이 나서 다시 이를 청하지만은 그러나 별로 다른 말은 없으며 모두가 이것이 거전 말인데 간신으로서 할 말을 다하고 숨기지 않는 것은 마땅한 일이나 내 마음으로 생각하기에는 태종께서 다만 양녕의 행한 일이 좋지 못한 이유로서 밖에 내쫓았던 것뿐인데 그 죄가 어찌 사직에 관계되겠는가? 또 형제가 서로 보는 것이 어찌 의리에 해롭겠는가? 내가 그로 하여금 서울의 집에 들어와서 거주하기를 호영대군의 예와 같게 하고자 하는데 다만 경등과 의논을 미처 하지 못한 것이 염려될 뿐이다 하였다. 영의정 황희가 아뢰기를 양녕은 행하는 바가 광망하여 평상시에 접견하는 것도 진실로 옳지 못한데 무예를 연습할 때는 더욱 옳지 못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무예 연습에 따르게 하는 것이 무엇이 해로운 일이 있으랴 하였다. 세종실록 69권 세종 17년 9월 19일 정해 두 번째 기사. 함렬 현감 심산보가 하직하다. 임금이 불러보고 말하기를 요사의 수재와 한재로 인하여 인민이 이리저리 떠돌게 되니 나의 지극한 뜻을 본받아 가서 백성을 사랑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69권 세종 17년 9월 19일 정해 세 번째 기사. 감사를 3주년 만에 제대시키는 법을 만들게 하다. 이조에 전제하기를 대저 감사는 한 지방을 통솔하여 살피고 있으니 수령의 어질고 어질지 못한 것과 백성이 기뻐하고 근심하는 것과 무릇 이익을 일으키고 해독을 제거하여 민간의 사물을 모두 두루 알아야만 무능한 사람을 물리치고 유능한 사람을 등용시켜서 백성이 그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근래에 각 도의 감사들을 1주년에 채직시켜 그들이 두루 돌아다니는 것이 객사와 같게 되니 어찌 능히 수령의 어질고 어질지 못한 것과 백성의 기뻐하고 근심하는 것을 깊이 살필 수 있겠는가. 예전의 전적을 참고해 보면 한나라 해제 때에 의사를 보내어 삼보군을 감찰하여 2년 만에 수령을 경질시켰으며 당나라 중종의 신용 연간에는 10도의 관제사를 2주 만에 교대시켰으니 대개 또한 자주 채직시키는 폐단을 깊이 생각하여 이렇게 오래 임명하는 법을 만든 것이다. 하물며 지금 본조에서는 함교도 평안도 두 도의 감사는 2주년 만에 채직하는 것을 일찍이 법을 만들었지만은 그 나머지 각 도의 감사들은 모두 1주년 만에 채직하게 되니 한나라에서 두 가지 법이 있는 것은 또한 옛날의 제도에 어긋나므로 실로 불편한 일이다. 그러니 감사를 3주년 만에 제대시키는 법을 만들도록 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69권 세종 17년 9월 21일 기축 첫 번째 기사. 윤대를 행하다. 세종실록 69권 세종 17년 9월 21일 기축 두 번째 기사. 동지 중추원사 이사금을 보내어 정조를 할애하게 하다.
이어서 변경의 경보를 아뢰도록 하였다. 임금이 여러 신하를 거느리고 표문에 배례하기를 의식대로 하였다. 그 주문에 이르기를 선덕 8년 윤 8월 초 10일에 치규를 삼가 받았사온데 그 치규에 이번에 특별히 지휘첨사 맹날가래와 백호 최진을 보내어 칙지를 가지고 가서 왕에게 유시하고 홀라운 야인 두목인 목답올과 모련이 도덕첨사인 살만답실리와 건주의 도덕첨사인이 이만주 등에게 아울러 유시하여 그들이 각각 약탈해 간 인구, 말, 소, 가축을 모두 돌려보내도록 했으니 왕도 또한 마땅히 얻었던 건주의 등의 인구와 가축 등의 물건을 돌려주고 지금부터는 각각 천도에 쓰는 하여 변방의 방비를 튼튼하게 하고 이웃 국경을 화목하게 하라 했으니 이에 의거하여 즉시 유사로 하여금 모든 인구, 가축, 가재 등의 자질구레한 물건을 찾아내어 모두 돌려보내고 변방에 거주하는 백성이 잡아둔 말도 잇따라 찾아내어 또한 돌려보낸 후에 이만주 등이 잇따라 연달아 사람을 시켜 소금, 장, 양식 등 물건을 억지로 청구함으로 모두 주도록 하고 가진 방법으로 무율하고 있던 중에 뜻밖의 위탕의 야인이 나쁜 짓을 쌓아 고치지 않고 매년 금년 정월에는 혼란을 깨어내어 무리를 모아 봉구 여연 지방에 와서 성을 포위하고 약탈하였으며 또 7월 초 10일에 때를 지어 여연군 선밖에 둔종 체리를 몰려 들어와서 남녀를 살해한 것이 합계 3명이었으며 이달 18일에 적군 90여 명이 와서 사람 3명을 죽이고 인구, 가축, 재산을 약탈해 가는데 이같이 연속적으로 장난하는 것이 변경의 경보에 관계되므로 도리상 마땅히 주달해야 되겠습니다 하였다. 세종실록 69권 세종 17년 9월 21일 기축 세 번째 기사 중국인 장관과 야인 35명을 요동으로 해송시키다. 사역원 주부 김옥증을 보내어 사로잡힌 중국 사람 장강을 요동으로 해송하도록 하고 또 사역원 판관 김중저를 보내 요동 삼만이 중소 천호 양만피 등 남녀 합계 35명을 요동으로 해송하도록 하였다. 세종실록 69권 세종 17년 9월 21일 기축 네 번째 기사 양녕대군의 일을 아뢰려 하나 정갑선이 계달하지 않다. 정은 김안생이 아뢰기를 양녕대군을 마땅히 접견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봉장으로 올렸는데 계달하지 않았으니 신은 후세의 언로를 막는 폐단이 열릴까 두렵습니다 하며 좌승직 정갑선이 교지가 있어 감히 계달할 수 없다는 말로서 대답하니 사헌부 장량 황수신이 또 아뢰기를 양녕대군은 이미 태종께서 거슬렸으며 또 전하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또 미쳐서 도리에 어긋남이 아주 심하니 궁금해 출입할 수 없습니다. 만일에 미쳐 날뛰게 되고 이로 인하여 죄를 얻게 된다면 그가 몸을 보존하지 못할 것이 명백합니다 했으나 갑선이 대답하기를 전과 같이 하였다. 세종실록 69권 세종 17년 9월 21일 개축 다섯 번째 기사 제주 안무사 최해산이 한 꼭지에 6개가 달린 석류를 올리다. 그 올리는 글에 가화의 상서만이 어찌 홀로 칭찬을 독차게 하겠습니까? 신은 마음속으로 가만히 생각하기를 성상께서 사람의 생명을 구활하여 자유와 은혜가 널리 협족하니 하늘과 땅이 감언해서 이루어진 것이라 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명하여 상림원에 내리도록 하였다. 세종실록 69권 세종 17년 9월 21일 기축 여섯 번째 기사 대학, 중령, 소학 등을 제주의 향교에 내리다. 대학, 중령, 논어, 맹자, 시경, 서경, 예기, 역경, 춘추, 성리대전 각 이질과 소학, 열질을 제주의 향교에 내렸다. 세종실록 69권 세종 17년 9월 21일 경인 첫 번째 기사 양녕대군을 접견하면 안 된다는 황수신의 봉장이 계달되지 않다. 대개 양녕대군을 접견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미 아뢰지 못하게 하라는 명령이 있었던 까닭으로 계달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실록 69권 세종 17년 9월 22일 경인 두 번째 기사
추등 강물을 정지하게 하다. 비가 여러 날 계속한 까닭이다. 세종시록 69권 세종 17년 9월 20일 경인 세 번째 기사. 황해도의 쌀은 함길도에, 충청도와 경상도의 쌀은 강원도에 주게 하다. 호주에서 아래기를 황해도의 쌀 2,000석을 함길도로 운반하고 충청도 병원창의 쌀 8,000석과 경상도 영해 이남 지방의 쌀 7,000석을 강원도로 운반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69권 세종 17년 9월 22일 경인 네 번째 기사. 평안도에 약재와 의방을 주게 하다. 평안도 감사가 아래기를 도내에 들어와서 지키는 각성의 인민들이 역병을 앓는 사람이 많으니 약재와 의방을 청합니다 하니 명하에 이를 주도록 하였다. 세종시록 69권 세종 17년 9월 24일 임진 첫 번째 기사. 임금이 동교에서 사냥을 구경하다. 세종시록 69권 세종 17년 9월 25일 개사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세종시록 69권 세종 17년 9월 25일 개사 두 번째 기사. 판중축 목사 유명문과 양양부사 성목이 하직하다. 임금이 불러보고 말하기를 수령의 직책은 형벌을 신중히 처리하는 외에 나머지 할 일은 없으니 가서 조심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69권 세종 17년 9월 25일 개사 세 번째 기사. 도순검사를 보내는 일을 폐지할 것을 건의하나 불로하다. 정은 김안생이 아래기를 지금 추수기를 당하여 가뭄이 너무 심하니 각도의 흉년이 될 것은 필연적인 사실입니다. 양계는 방어가 가장 기묘함으로 부득이 도순 검사를 보내지만은 그 나머지 여러 도에는 보내는 것을 정지시켜 백성의 힘을 휴식시키기 이래를 청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다만 그대들 뿐만 아니라 무릇 유신들도 모두 옳지 않습니다 하고 하니 과연 이와 같으면 마땅히 여러 사람의 의논에 따르겠지만은 그러나 속은에 우리나라의 법은 3일 만에 폐지된다고 하는데 지금 이 순검사를 보내는 법은 대신들에게 모의하여 이를 만들었는데도 2년을 지나지 못하고 또한 이를 폐지하게 되니 진실로 불편한 일이다. 나는 마땅히 다르지 않을 것이니 다시 번거롭게 거절하지 말라 하였다. 세종시록 69권 세종 17년 9월 25일 개사 네 번째 기사. 함길도에 의학류 교유를 보내 구류하게 하다. 함길도 도절제사가 아래기를 본도의 안면에서 함흥까지는 360여리이고 함흥에서 부거까지는 900여리이고 부거에서 경원까지가 180여리인데 길이 막히고 떨어져서 교유한 사람이 한 해 동안에 능히 2번 갈 수가 없습니다. 이로 인하여 경성 이북의 각 고을의 의생들은 의수를 통하지 못하고 생산되는 향악도 또한 능히 시기를 갖춰 채취하지 못하니 원컨대 본령의 의학 교유 한 사람을 임명하여 사업의 군민을 겸하여 구료하도록 하소서 하며 여조에서 아래기를 마땅히 아린 바에 따라야 될 것입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향약은 우리나라 소산의 약재이다. 세종시록 69권 세종 17년 9월 25일 개사 다섯 번째 개사. 연산현 군자 조성제감을 대납한 이온을 징계하다. 의건부에서 아래기를 성공감 정 이온이 연산현의 군자 조성 제목을 대납한 죄는 장 80대에 도형 2년에 처하고 영구히 소용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69권 세종 17년 9월 26일 가보 첫 번째 기사. 야인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각 참의 이름을 바꾸게 하다. 병조에서 함길도 거산도 찰방의 정장에 의가하여 아래기를 새로 설치한 각 참은 모두 야인의 이명을 그대로 상용하니 칭호가 타당치 못합니다. 경원의 호질가참은 마유라 이끌고 종성의 백안수소참은 무안이라 이끌고 능소평참은 농교라 이끌고 가을벌참은 역산이라 이끌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69권 세종 17년 9월 27일 을미 첫 번째 기사. 연곡의 흉에 따라 해마다 조관을 보내어 군사를 점거하게 하다.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임금이 말하기를 전일의 대신에게 말하기를 해마다 조관을 보내어 군사를 점거하는 것은 조정의 법이나 그러나 연곡의 풍년 흉년과 일의 적고 많음의 따라야 될 것이다 하니
조정의 평의가 잠정적으로 명령을 기다려서 한다면 사람들이 게으른 마음을 먹고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지금 해마다 이 품 이상의 관원을 동계서계로 보내어 무비를 순찰시키고자 하나 때에 따라서 만약 혹 시행하기도 하고 혹은 시행하지도 않기도 한다면 후세에서 반드시 고식 정책을 시행하기를 전일과 같다 할 것이다. 대답하기를 이와 같이 한다면 두서너 해가 되지 않아서 그 효임은 즉시 보일 것이니 양계뿐만 아니라 여러도도 또한 옳겠습니다 하였지만 나는 이로써 법을 만들어 시행한 지가 1년이 넘었을 때 여러 사람이 의논이 불산하여 혹은 말하기를 어찌 대신을 보낼 필요가 있겠습니까? 소신도 또한 이를 성취시킬 수 있습니다 하고 혹은 말하기를 사람들이 아직 고생을 하니 마땅히 후년을 기다려야 될 것입니다 하고 혹은 말하기를 사람마다 병기를 준비하지 않은 사람이 없으니 한 사람이 수령이 점거할 수 있습니다 하니 이것이 모두 나라 일을 건심하는 말이나 내가 생각컨대 정사를 하는 데는 마땅히 여러 사람의 뜻을 따라야 될 것이지 어찌 여러 사람의 의논을 굳이 어기면서 새 법을 시행하겠는가. 조중의 고사에 의하여 대신은 보내지 말고 또 시기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 편리하고 이익이 될 것이니 그것을 의논하여 아래라 하니 영의정 황희와 판원사 허조 등이 의논하기를 속전에 의하여 해마다 봄이든지 혹 가을에 병조 낭천과 삼군 진무를 각도에 나누어 보내서 군정과 군기를 점거하도록 하고 일정한 법식으로 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그대로 따르고 이내 말하기를 금년은 농사가 충실하지 못하여 흉년을 구제할 일이 많으니 잠정적으로 보내는 것을 정지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69권 세종 17년 9월 27일 을미 두 번째 기사 과거 응시 자격에 대한 허조의 상소문 삼각 경제의 원전을 살펴보건대 10년 과거는 반드시 오경을 통달한 사람이라야만 시험에 나가는 것을 허용하게 되니 마땅히 성균관으로 하여금 사서제 오경제를 나누어 생도를 더 늘리고 더욱 강서를 권장하게 하며 그 시강하는 법도 하루아침에 떼지어 이르게 되면 강문이 능히 정세하지 못할 뿐 아니라 혹시 함부로 하게 하는 폐단이 있을 것이니 거무로는 생도가 대학제에 들어가서 이를 읽기를 마치면 성균관에서 예조에 보고하고 예조에서는 대선과 함께 각 일원이 성균관에 나아가서 성균관 관원과 함께 그 강서를 자세히 물어서 그 뜻을 소상하게 이해하고 통달한 사람은 명부에 등록하여 논어제를 올리고 그 통하지 못한 사람은 그대로 본제에 있게 하여 그것을 통하기를 기다리도록 하며 논어제, 맹자제, 중용제에도 강서를 상고하여 유능한 사람을 올려주고 무능한 사람을 내쫓게 하며 모두 이 예를 사용하도록 하고 중용의 강설에 이르렀어도 모두 통한 사람은 예기제를 올려주고 강설을 상고하기를 모두 사서의 예와 같이 하고 이로써 올려주어 춘추제, 시경제, 서경제, 역경제에 이르게 하고 오후의 생도는 교수관이 그 강설에 통한 사람을 시험하여 성균관에 보내어 다시 강설하기를 위의 항목과 같이 하고 주부군 현의 생도는 각도의 감사가 해마다 봄 가을의 경의에 통달한 수령과 한량관 이사몬을 보내어 집회하는 장소에 모아서 강설을 상고하기를 또한 성균관의 예를 사용하여 어느 사람이 어느 경과 어느 설을 통한 것을 명부에 명백히 써서 모두 성균관에 보내어 다시 강설하기를 성균관의 예와 같이 하고 성균관과 오부와 지방의 생도들을 모두 명부에 등록하되 어느 사람이 어느 경과 어느 설을 통달했다고만 쓰고 다시 그 높고 낮은 등급은 정하지 아니했다가 자, 오, 묘, 유, 해에 이르러 성균관에서 예조에 보고하면 예조에서 계문하도록 할 것이며 성균관 한승부 지방 각도의 감사로 하여금 위의 항목의 사서와 오경을 통한 사람을 전에 정해진 X로서 시험에서 뽑되 사서에서 각각 1장을 강하고 오경에서 각각 1장을 강하게 하여 초장으로 삼고 표논 고부 중에서 한 문제를 내어 중장을 삼고 경사, 사무, 시무 중에서 책문을 내어 종장으로 삼아 통틀어 상고하여 그 높고 낮은 등급을 정하고 그 합격한 사람은 들어와
회시에 가도록 허용하여 시험해 뽑기를 전의 예와 같이 하여 33인을 뽑아 전시에 가도록 하고 다시 책문 1통을 시험하여 그 높고 낮은 등급을 정하여 그 사수와 오경을 통하여도 2번 과거에 합격하지 못한 사람은 정문은 비록 규칙에 합격하지 않더라도 또한 시험에 뽑힌 것으로 허용할 것입니다. 신등은 가만히 생각하기를 죄를 나누어 글을 읽게 하고 교육하여 일륜을 밝히는 방법과 회강하여 등급을 정하여 과거로서 선비를 뽑는 법식과 죄를 나누어 글을 읽게 하는 법식이 비록 영감에 있으나 일찍이 거행하지 않았음에 회강하여 등급을 정하는 법식은 법을 만든 초기에 시작하여 이를 시행한 지가 몇 해가 되어 경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계면연에 이르러 현 1호 인하여 폐지하였는데 이로부터 그 후에는 학자가 경학은 힘쓰지 아니하고 오로지 사장만 승상하여 초집을 끼고 다니는 사람들까지 있게 되니 어찌 인륜을 밝힐 것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탄식할 뿐입니다. 그러나 평일에 교양하는 방법은 계면연 내 아울러 폐지하지 않았으니 초장 강경 외의 모든 조건은 한결같이 원전에 따라 거듭 밝혀 거행할 것입니다. 다만 강경으로 선비를 뽑는 것은 중간에 폐지하는 지가 이미 오래되었으니 만약 창조리 시행하고자 한다면 사람이 얼마 안 될 것입니다. 사서와 한 가지 경서만 통한 사람에게 시험 보러 가도록 하여 만약 등급이 구분되는 사람이 있으면 그 경을 통한 것이 많고 적음을 상고하여 등급이 높고 낮음을 정한다면 저절로 점차 오경을 통하는 데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 사사 오경을 통한 사람은 정문이 비록 법식에 맞지 않더라도 2번 과거를 기다리지 않고 이를 뽑도록 하고 혹은 종사하거나 혹은 신병과 노병한 부모들을 모시기 때문에 비록 성균관에 거처하지 못하더라도 능히 경서를 통한 사람이 본관에 나와서 명부에 등록하고자 한다면 그의 자원을 들어주도록 하고 성균관에 거처하는 생원이 만약 100명이 차지 않는다면 임시로 유학을 정지시켜 정원을 채우고 생원의 예의에 의거하여 모두 원점에 기록하도록 함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원점은 성균관 유생의 출석과 결석을 점검하기 위하여 식당에 들어갈 때 식당지기가 찍는 점인데 아침 저녁 2끼로 해서 한 점을 삼는데 50점에 이르면 과거를 볼 자격을 얻었다. 세종시록 69권 세종 17년 9월 27일 을민 세 번째 기사 허천과 해산 중 허천에만 업성을 쌓게 하다. 한길도 감사 도질제사가 함께 의논하여 아뢰기를 허천과 해산은 똑같이 방어가 하는 곳인데도 허천은 사람 사는 것이 빽빽하고 토지도 조금 넓으니 업성을 쌓고자 한다면 기지가 이미 만들어져 있고 또 모아둔 돌이 많아서 일의 반 이상을 이루었으니 그 전대로 따라 업성을 쌓도록 할 것이며 해산은 업성을 설치할 만한 곳이 아니니 또한 그 전대로 따라 구자를 설치하도록 하고 만약 도적의 병고가 있으면 그 전대로 첨절제사가 군사를 거느리고 마가 지키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69권 세종 17년 9월 29일 정묘 첫 번째 기사 인순부 윤 원민생에게 제사를 했다. 그 제문에 사생의 운수는 진실로 자연한 이수의 을매인 것이라 피하기 어려우나 예영의 원전은 마땅히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는 것이니 어찌 나의 사사로운 뜻이겠는가. 실로 나라의 아름다운 규범이라다. 경은 타고난 천성이 부지런하고 민첩하며 행실은 공정하고 철렴하였도다. 일찍이 사신 될 만한 재주를 가졌으며 본디부터 중국말의 어문을 잘 알며 소구에게 알아줌을 만나서 이미 칭찬을 거듭받았도다. 내 몸을 보자 하게 되며 더욱 은총을 입게 되었고 험난한 말리기를 발습하여 상세히 황제의 궁궐에다 아뢰었도다. 말이 지극히 심정에서 나오며 황제가 충절다함을 칭찬하였고 검은의 조공을 면제받으며 기쁨이 동방에 넘쳤으며 관복의 은전을 내리며 영광이 온 나라를 진동시켰도다. 경의 공정은 굳게 믿고 있지 아니하여 높은 관직으로서 뛰어오르게 하고 한지에 처하여 수양하게 했는데 어찌 한번 병이 들자 문득 환청에 갈 줄을 알았으랴. 이미 시호를 내리고 또한 관원을 보내어 재물을 올리노라. 아 군신의 열의가 무거운데 감히 경의 옛날 훈공을 잊겠는가.
유명히 이치가 같으니 나의 지극한 뜻을 살필 것이다 하였다. 소고는 태종을 말한다. 세종실록 69권 세종 17년 9월 29일 일정료 두 번째 기사 모련이의 도지위 우보 아간에게 면포를 내리다. 특별히 청색 면포 세필과 홍색 면포 세필을 내리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69권 세종 17년 9월 29일 정료 세 번째 기사 야인방어에 공이 있는 공천사천에게 상주는 법식을 만들게 하다. 이에 앞서 대산 이숙치가 아뢰기를 여연당천은 막아서 지키는 일이 지극히 긴요하므로 국가에서 방하는 계책도 또한 준밀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은 그러나 야인이 마음대로 침범하는 것은 단지 수하는 법만이 있고 공을 상주는 법식